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배우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마음의 오류, 초점주의 오류.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남들은 다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우울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러다 결국에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해외여행에서부터 유명 음식점 사진까지 승리의 V를 하고 활짝 웃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사진이나 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바로 인생의 승자고 당신은 루저라고 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단순 명료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시콜콜한 일상과 씨름하고 있는 내 인생만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고 지지부진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번 볼만한 영화가 바로 우디 앨런 감독의 미드나잇 인 파리입니다. 과거가 현재보다 아름다운 이유. 이 영화의 주인공은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고 있는 미국인 길입니다. 201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의 흥미로운 설정은 주인공이 현재의 파리뿐만 아니라 과거의 파리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처음으로 가게 된 과거는 1920년대의 파리였습니다. 1920년대 파리는 길이 가장 흠모하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소설가 지망생이던 길이 숭배하던 위대한 작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길은 위대한 개츠비를 쓴 피츠제럴드를 만나고 피츠제럴드는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한 사교 모임에서 위대한 화가인 피카소와 함께 온 아드리아나라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드리아나는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감독이 만들어낸 캐릭터죠. 영화에서 아드리아나는 지금은 피카소의 연인이지만 예전에는 또 다른 거장인 모딜리아니의 연인이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 길과 만난 후 피카소를 버리고 길의 연인이 됩니다. 과거로 간 길에게는 꿈만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길이 두 번째로 가게 된 과거는 1890년대의 파리였습니다. 1920년대의 파리에서 만난 아드리아나와 함께 1890년대의 파리로 함께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과거로 이동해서 만난 연인과 함께 더 오래된 과거로 이동한 겁니다. 마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벨레포크. 그러니까 아름다운 시절이라 불리던 1890년대의 파리였습니다. 아드리아나는 1890년대의 파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파리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길과 아드리아나를 태운 마차는 그들을 아드리아나가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시절의 레스토랑 맥심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아드리아나와 길은 물랑루즈의 포스터와 반문화를 생생히 그려냈던 화가 로트렉을 만납니다. 아드리아나는 자신의 연인이었던 피카소보다 로트렉이 더 위대한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작가를 과거로 이동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로트렉은 아드리아나와 길에게 타히티 원주민과 자연을 화폭에 담았던 고갱과 발레 수업과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드가를 소개시켜줍니다. 아드리아나는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1890년대의 파리에서 자신의 마음속 영웅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1890년대를 현재로 살아가고 있던 로트렉, 고갱, 드가는 자신들의 시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고갱은 아드리아나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공허하고 상상력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다면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 고갱에게는 천지창조라는 걸작을 남긴 미켈란젤로와 그 유명한 모나리자를 남긴 다빈치가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가 황금 시대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는 공허하고 과거는 황금 시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2010년대를 현재로 살고 있는 길에게 현재는 속물들로 가득한 공허한 시대입니다. 그에게는 90년 전의 과거, 그러니까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같은 천재들이 살았던 1920년대가 황금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를 현재로 살고 있는 아드리아나에게는 1920년대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현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과거인 1890년대가 황금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1890년대를 현재로 살던 로트렉, 고갱, 드가에게는 1890년대는 공허한 현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황금 시대는 과거인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도대체 왜 현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시절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초점주의 오류. 현재의 삶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사랑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인생 스토리의 축을 이루는 중심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에는 중심 사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변 사건들이 더 많죠. 중심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수행하고 원하지 않아도 겪게 되는 일들이 현재에는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라는 중심 사건은 수많은 주변 사건들을 동반합니다.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하고 신혼집 알아보고 계약하고 들어갈 신혼 살림도 준비하고 신혼여행 장소와 일정 조정하고 예식장 잡고 사람들에게 청첩장 보내고 하객 음식 정하고 드레스 결정하고 헤어샵 정하고 사진 촬영하고 이 바쁜 와중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악취를 내뿜기 전에 내다버려야만 하죠. 결정적으로 결혼식 날 비가 내립니다. 이 비 때문에 또 여러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의 중심 사건만 고스란히 즐기기 어렵습니다. 현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시절이 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삶을 지켜보는 경우에는 주변 사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과거에 대해 생각할 때나 다른 사람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볼 경우에 사람들은 중심 사건에만 주목하고 주변 사건의 영향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티머시 윌슨 등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초점주의 오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건의 영향은 과소평가하고 중심 사건에만 초점을 맞춰서 판단할 때 발생하는 판단의 오류인 거죠.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는 예쁜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결혼식만 보입니다. 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처리해야 했던 수많은 귀찮고 짜증나는 주변 사건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객들은 당사자들이 실제로 느낀 행복감보다 신랑 신부가 더 큰 행복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과장된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혼식만 보고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부러워하지만 당사자들은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결혼식이 끝난 직후에는 내가 2번 다시 결혼하나 봐라. 내 인생에서 결혼은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타인의 삶에서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것은 중심 사건들입니다. 한 개인에게 발생하는 귀찮고 구질구질한 주변 사건들을 모두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주변 사건들의 일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타인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중심 사건들만 보고 상대방이 얼마나 행복할지 추정하게 됩니다. SNS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 SNS는 타인의 삶에서 중심 사건만 주로 보게 되는 초점주의 오류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은 인생의 중심 사건 중에서도 좋은 것들만 고르고 고른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인생의 특정 부분만을 선택하고 편집해서 올린 거죠. 심지어는 과장하고 왜곡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해외여행 사진 속에서 승리의 V를 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에도 주변 사건들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사소하고 구질구질한 주변 사건들은 사진까지 찍어서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죠. 덕분에 우리는 상대방이 공개한 중심 사건에 대한 사진 몇 장만으로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보다 엄청나게 더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탈감이 반복되면 결국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장밋빛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삶도 골치 아픈 주변 사건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인생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구질구질하고 우중충한 얼굴들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밋빛 인생이 탄생하기까지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했던 수많은 좌절과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지부진하고 힘들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지부진과 힘겨움은 어쩌면 미래의 장밋빛 인생을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에는 현실의 비가 내린다.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길과 아드리아나 그리고 로트렉트가 고갱이 열망하는 시대는 그들의 기억 속에 오직 중심 사건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흠모하는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품이라는 중심 사건만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이 황금 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고 냄새나는 주변 사건들이 넘쳐나는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시절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도 중심 사건만 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세대만 해도 꿈과 낭만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루하루 팍팍하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를 아름다운 시절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 주인공 길은 새로운 사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녀와 함께 파리의 아름다운 밤 길을 걸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산도 없는데 사랑이라는 중심 사건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에 비라는 번거로운 주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가 사랑의 시작을 망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길에게 그녀가 말합니다. 젖어도 상관없다고. 파리는 비가 내릴 때 가장 아름답다고. 현실에는 현실의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현실은 늘 완벽하게 만족스러울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비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즐길 수 있다면 가끔은 비 덕분에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더 아름답고 다채로운 장면을 우리 인생에서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심리학 스타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